자, 전력공학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쉬운 문제네요. 자, 그림과 같이 A, B, C에는 고조차가 없으며, 그러니까 양쪽에 고조차가 없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A, B, B와 C 사이에 전선이 가설되어 그 이도가 12cm. 그럼 여기도 12cm고요. 자, 여기도 12cm다. 이런 얘기죠. 지금 AC 중점이 지점 B에서 자, 전선이 툭 하고 떨어진 거야. 그럼 이렇게 쳐진다 이런 얘기죠. 이랬을 때 얘는 얼마냐? 여러분 이거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쵸? 양쪽의 길이가 똑같을 때는 한쪽 길이에 무조건 2배 하자라고 그랬죠? 그럼 2배 하면 몇 cm? 그쵸? 24cm.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22번.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자,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거, 알 수 없는 거, 그래도 자주 나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전력 원선도의 세로축과 전력 원선도의 가로축을 물어보는 거. 전력 원선도에서 자, 가로축과 세로축의 값 알고 있어야 되듯이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잘 물어본다고 했었어요. 자, 조성 용량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선로 손실 알 수 있죠. 손실을 안다는 것은 효율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맞는 말. 그 다음에 조성 용량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태안정 극한전력 얘도 맞는 거예요. 근데 3번을 조심하셔야 돼. 자, 3번이 여러분 정답은 3번인데 3번의 송전단의 역률. 여러분 송전단의 역률이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 수전단의 역률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정답 3번이다. 자, 23번 갈게요. 자, 3상 3선식 복도체 방식의 송전선로를 3상 3선식 단도체 방식 송전선로와 비교한 것. 이 문제의 포인트는 복도체하고 그 다음에 단도체를 비교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복도체의 특징이 뭐죠? 자, 이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있어요. 자, 복도체의 특징이 뭡니까? 왜 이렇게 두껍죠? 자, 복도체 방식. 복도체 방식에서 특징이 뭐예요? L 값이 작고 C 값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덕턴스는 작고 C는 크다라는 거, 요 특징을 찾으시면 되시는데, 자, 한번 찾아볼게요.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정전 용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가공 송전선로하고 지중 송전선로를 비교할 수 있어. 그럼 지중 전선로도 자, 가공 송전선로에 비하면 L 값이 작고 C 값이 큽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한번 가지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23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24번하고 25번인데 먼저 24번 볼게요. 자, 접촉자가 외기로부터 격리되어 있어 아크에 의한 화재 염려가 없으며 소형 경량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보수가 용이하며,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진공 중에 아크 소호 능력을 이용하는 차단기는 정답. 네, 바로 진공 차단기 V10이죠. 여러분 이런 약호도 함께 알고 계시면 돼요. 가스 차단기는 그쵸? 육불화 유황가스 SF6가 나와야 정답이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기 차단기는 여러분 압축 공기가 나와야 돼. 압축 공기. 자, 공기 차단기는 그래서 ABB죠. 가스 차단기는 G10이죠. 이런 것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 유리 차단기 절연유죠. 그래서 O12. 그래서 얘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돼? 절연유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5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시면 인입되는 전압이 정정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서 단락고장 검출 등에 사용되는 계전기는 정답 부적전압 계전기죠. UVR. 전압이 떨어지잖아. 단락사고가 나면. 자, 단락사고가 나면 전압은 떨어지고 전류는 엄청나게 커지죠. 자, 그래서 요럴 때 동작하는 게 바로 부적전압 계전기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볼게요. 자, 배전선로의 퓨즈. 파워 퓨즈네요.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가? 정답, 단락 전류죠. 예. 그리고 지금 전력 퓨즈에 대해서 나왔는데 전력 퓨즈의 장점과 전력 퓨즈의 단점도 함께 공부하면 좋겠죠. 그럼 우리가 제가 이제 구두로 제가 한번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장점이 뭐죠? 파워 퓨즈의 소형이다, 경량이다. 그 다음에 차단 용량이 크다. 그 다음에 고속 차단한다.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장점이었다면, 자, 단점은 뭐였죠? 가장 큰 단점, 재투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과도 전류에 용단되기 쉽다더라. 이러한 것들이 퓨즈의 장점과 단점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7번 갈게요.
자, 27번 보시면 사이클에 관한 건데요. 그림과 같은 열 사이클은 와, 딱 그림만 봐도 벌써 정답이 보이셔야 돼. 자, 화살표가 터빈에서 나온 증기가 어디로 가고 있어? 급수가열기 쪽으로 가고 있죠. 자, 이러한 사이클을 무슨 사이클이라고 그래? 재생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재생 사이클이라는 것은 터빈의 증기를 일부 축에서, 자, 재생 사이클의 키워드가 뭐였죠? 증기를 일부 축에하여 급수를 뭐한다? 가열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급수 가열기 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장치 선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정답이 제열 사이클이었으면 터빈이 2개 그려져 있어야지. 그래서 고압 터빈에서 보일러 쪽에 있는 어디로 가야 돼? 제열기. 이렇게 제열기 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정답은 제열 사이클이고, 제열기도 보이고 급수 가열기 쪽으로도 가. 그러면은 A하고 A하고 혼합된 제열 사이클이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28번 가도록 할게요. 자, 설비 용량이 800kW, 부등률이 1.2, 수용률이 60%일 때 변전시설 용량은, 여러분, 변전시설 용량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쵸. 변압기 용량을 물어본 거죠. 자, 역률은 90%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그러면은 변압기 용량 TR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설비 용량 곱하기 뭐예요? 수용률. 자, 나누기 부등률 곱하기 역률. 자, 이렇게 간단한 식이 되는 거고요. 이 식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되죠. 자, 설비 용량이 얼마래? 800kW래요. 그래서 800 곱하기 수용률 60%래. 그러면은 0.6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자, 부등률 값이 주어졌죠? 얼마로? 1.2. 자, 그 다음에 역률 값 얼마 줬습니까? 자, 90% 줬습니다. 그래서 0.9. 자, 이렇게 계산하면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여러분께서 직접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가도록 할게요. 송배전선에서 내부 이상전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상전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어떻게? 자, 내부 이상전압과 어떻게? 외부 이상전압. 그럼 이 외부 이상전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 직경례, 그 다음에 유도례. 자, 그래서 직경례와 유도례만 외부 이상전압이고, 얘 빼고 나머지는 몽땅 다 어디에 속한다? 내부 이상전압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이상전압에 속하는 게 2번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내부 이상전압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까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주세요. 뭐냐면 이러한 외부 이상전압에 대한 방어 대책, 그게 바로 피뢰기지. 피뢰기 라이트닝 어레스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부 이상전압 아주 여러 가지죠. 거기에 대한 대책 SA죠. SA가 뭐예요? 서지 흡수기지.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30번 볼게요. 유연학차가 75m네요. 그 다음에 H가 75죠. 최대 사용수량 Q가 200m 3승 per 세크고, 수차 발전기 및 합성 효율이 70%다. 수력발전소에서 최대 출력은 몇 메가와트인가? 아, 단위가 또 킬로가 아니라 메가네요. 그럼 수력발전의 출력 P는 9.8 Q의 H의 킬로와트다. 자, 이런 기본적인 공식 있죠. 자, 여기서 Q가 유량이고 단위가 메다 3승 per 세크고, 요 H가 유효 낙차라고 그랬어요. 단위 메타. 자,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자, 대입해 보시면, 자, 9.8에다가 곱하기 Q가 얼마였어? 200m 3승 per 세크 줬죠. 단위가 메다 3승 per 세크 그대로 줬으니까 그대로 200 넣으시면 돼. 자, 곱하기 H가 유효 낙차죠. 75m 줬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킬로와트죠. 그리고 효율이 또 주어졌어. 효율 0.7. 그 다음에 메가와트로 바꾸기 위해서 맨 끝에다가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시면 단위가 메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 실질적으로 막 두드려 보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답은 102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31번을 가도록 할게요. 자, 31번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자, 200kVA 단상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에 의하여 급전하고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한 대가 고장이 났대. 그럼 무슨 결선되는 거야? 그렇지. V 결선되는 거죠. 자, 이때 부하가 516kV라고 하면 변압기는 약 몇 퍼센트의 과부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 200kVA 단상 몇 개 세 대로 운전을 했었어. 근데 한 대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무슨 결선이 되죠? V 결선이 되는 거죠. 그럼 V 결선 시의 출력 PV는 어떻게 구하냐? 루트 3 곱하기 P1으로 구하죠. 그럼 루트 3에다가 곱하기 P1. P1이 단상 변압기 한 대 용량이잖아요. 그럼 200을 곱하시면 돼. 자, 그럼 200을 곱하면 이 값이 얼마 나온다라는 거지. 이게 346.41 정도 나온대. 그럼 얘가 이런 얘기야. 원래는 200짜리 세대니까 600kVA까지 출력을 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한 대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V결선에서 운전을 하는데 346밖에 출력을 못 내는 거지. 근데 부하는 얼마짜리 걸려 있어요? 516 걸려 있죠. 그러니 과부하, 오버로드 걸린 거지. 그럼 346.41분의 516. 그럼 이만큼이 오버로드가 걸린 거죠. 더. 그럼 곱하기 100. 몇 퍼센트 정도 오버로드 걸렸냐라는 거죠. 자,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얼마 나오냐? 149% 정도.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쉽게 4번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3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보시면 터빈 발전기의 냉각 방식에 있어서 수소 냉각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인데요. 되게 쉽게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번을 보시면 수소가 부족 시, 수소가 부족한 경우에 공기와 혼합이 사용이 가능하므로 여러분 수소 공기가 합쳐지면 큰일 나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자, 33번 갈게요. 고압 배전솔로의 선간 전압을 3300V에서 5700V로 승합하는 경우 같은 전선으로 전력 손실을 갖게 한다면 자, 약 몇 배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은 전력 손실이 이제 같은 경우에 자,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2배, 지금 3300에서 5700이죠. 그럼 3300에서 5700. 예, 요거 이렇게 제곱을 하시면 여러분 약 몇 배가 나오냐? 약 3배가 나옵니다. 자,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34번 갈게요. 자, 34번 보시면 송전 방식에서 선간전압, 선로전류 역률이 일정할 때 단상 2선식에 대한 3선 3선식인데 뭘 물어본 거야? 한 선당의 전력비는 몇 %인가? 자, 요거 여러분 전기 방식을 비교하는 거 우리 표가 있었어요. 자, 그 표를 우리 오랜만에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있었고요. 빨간색이니까 눈 아프시죠? 색깔 바꿔드릴게요. 자, 여기 전기 방식 있죠. 전기 방식. 자, 그러면은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 얘는 2VI 코사인 세타. 얘는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 얘는 3VI 코사인 세타. 요거 있었고, 자, 하나 더 있죠. 한 선당 전력. 자, 한 선당 전력. 이거 어떻게 채웠었어요? 두 가닥일 때 VI니까 한 가닥일 때는 0.5 VI 코사인 세타. 세 가닥일 때 2 VI니까 3분의 2죠. 그러면은 0.67. 자, 그 다음에 세 가닥일 때 루트 3이야. 그럼 3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0.57. 그리고 네 가닥일 때 3이니까 4분의 3이니까 0.75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선당의 전력까지 끄집어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뭐 채운다고 하면, 한 선당 전력의 B. 바로 이 문제는 요 B, 레이쇼, 비율을 물어본 거잖아. 그럼 B 할 때 기준이 누구죠?
바로 단상 이선식이 기준이 되죠. 자기 자신은 1이죠. 이랬을 때 A에 비해서 얘는 몇 배냐? A에 비해서 얘는 몇 배냐? A에 비해서 얘는 몇 배냐? 이거죠. 그러면 단상 3선식은 0.5분의 0.67이죠. 얘는 0.5분의 0.57이고 얘는 0.5분의 0.75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약 1.33, 약 1.15, 얘는 1.5다 이렇게 했었어. 자, 그 중에서 얘는 이제 정답이 안 된다. 문제에서 빼라.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보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뭘 물어봤어? 단상 2선식하고 뭘 비교했어요? 자, 삼상 3선식하고 비교했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했어. 삼상선식 1.15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1.15에다가 100을 곱하시면 여기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유, 여러분들 직접 한번 표를 계속해서 그려보시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가도록 할게요. 자, 35번은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직접 접지 방식을 다른 접지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그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 변압기의 저감절연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왜?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사용하면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가장 작게 상승한다고 그랬죠. 그러니 절연을 작게만 해도 되죠. 그걸 우리가 저감절연 또는 단절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두 번째, 지락고장 시 이상전압이 낮다. 그쵸? 이상전압이 낮으니까 저감절연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자, 세 번째, 다중접지 사고의 확대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자, 다중접지 사고로의 확대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죠. 자, 네 번째, 보호개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중접지 사고의 확대 가능성 이렇게 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보호개전기가 동작이 확실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차단기가 빠딱빠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장이 파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36번 가도록 할게요. 자, 36번 보시면 서울과 같이 부하 밀도가 큰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변전소의 수와 배전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변전소의 수와 배전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좀 현명하겠냐라는 거죠. 자, 배전거리는 길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배전거리가 멀어지면 어떤 단점이 있죠? 그쵸? 전력 손실이 많아지죠. 그러니 배전거리는 가능한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배전거리를 감소한다가 맞는 거고요. 자, 우리가 곳곳에 알맞게 여러분 쏴주려면 변전소의 수는 어떻게 돼? 많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께서 고객이 편하게 하려면 뱅킹, 은행이 지점이 여러 곳인 데가 여러분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자, 37번 갈게요. 자, 37번 보시면 어떤 가공선의 인덕턴스가 1.6mH/km이고 정전 용량이 0.008 마이크로패러/km일 때 특성 임피던스는 약 얼마인가? 특성 임피던스 Z0는 루트하고 C분의 L이죠. 자, 그럼 이거 계산 그대로 하면 돼요. 자, L 값이 얼마 나왔냐? 1.6이래. 자, 그럼 1.6mH니까 바꾸면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고, 자, 그 다음에 C 값 0.008인데 마이크로페럿이야. 그럼 0.008에다가 곱하기 마이크로 풀어줘야지 10에 마이너스 6승.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뚝 뜯으시면 얼마 나오냐? 447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좀 쉬웠던 문제죠. 자, 38번 가도록 할게요. 소호 리액터의 접지 방식에 대해서 틀린 것은 여러분 항상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는 중성점 직접 접지하고 소 리액터 접지하고 서로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좋다고 했었어요. 그럼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하고 완전 정반대인 게 소 리액터 접지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지락전류가 작다. 그렇지. 그죠? 지락전류가 가장 작은 게 바로 소 리액터 접지 방식이죠. 그럼 지락전류가 작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근거에 있는 통신선에도 영향을 작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자 유도장애를 경감할 수 있다. 맞는 말인 거고요. 자, 지락전류가 작으니까 보호개전기 동작이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지락 중에도 송전이 계속 가능한 거죠. 보호개전기가 동작 안 하니까. 그래서 안정도가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번째, 선택 지락개전기의 동작이 용이하다? 아니요.
지락 전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계전기 동작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39번이 되겠네요. 자, 39번. 자, 단선식 전력선과 단선식 통신선이 그림과 같이 근접되어 있을 때 통신선의 정전 유도전압 E0는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정전 유도전압. 지금 얘가 전력선이고요. 얘가 지금 통신선이에요. 그럼 통신선에 뜨는 전압 E0를 구하래.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 그러면은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선간 정전 용량 CM이 존재하고 통신선과 대지 사이에 대지 정전 용량 C0가 존재하고요. 이 전력선에 걸려있는 상전압 E1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C일 때 자, 전압 분배 법칙 기억하시면 돼요. 얘하고 자, 분모에 어디에 걸려? 얘 쪽으로 걸리면 되겠죠. 그게 여러분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C0 플러스 CM 자, 곱하기 E1인데 분자만 조심하면 돼. 분자 누구 거 걸려야 돼? 얘 거 걸려야죠. 여기에 걸릴 거 할 때 남의 거 올라가죠. 그래서 CM 남의 거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정답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40번 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란, 와우. 여러분, 좀 쉬운 문제를 줬네요.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란 건 뭐예요? 피레기가 자르고 남은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전압이 어디에 걸린다고 그랬어? 피레기 양 단장 안에 걸린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피레기 양 단장 안에 걸린다라고 해서 정답, 피레기 동작 중 단자전압의 파고치를 말한다.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제한전압은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그렇죠? 제한전압은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 요것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